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인 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학교는 더 이상 배우는 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공교육은 이제 보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교육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초등교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럼 그들은 교실에서 밝게 웃으면서 초등 교사는 어때요? 직업이 어때요? 뭐가 힘들어요? 뭐는 좋아요? 이렇게 그냥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젊은 교사들이 다들 예쁘게 꾸며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저는 참 내가 이상한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가 도무지 그냥 그 장자가 하는 말처럼 그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느낌. 저는 학교에 가면 답답하거든요. 지금 이건 학교가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게 좋다. 초등교사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 학생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교육은 그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법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학교는 이미 그 질서가 없어요. 그 질서라는 게 법에서 온다고 하면은 법은 어디에서 옵니까? 법은 상식에서 오죠. 근데 상식이 이미 무너진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그냥 가장 그 이상한 학생들, 그러니까 금쪽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교실의 왕인걸요. 금쪽이들이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고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걸요. 그런데 이런 곳에 법이 있을 수 있고 질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되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초등교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엄청 그냥 많이 붕괴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이 16명이었다. 그때는 16명이라도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16명 중에 그 2명의 학생이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으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2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학생 2명이. 근데 그 어떤 학생들도 거기에 불평하지 못하고 이 2명도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집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냥 1교시부터 6교시 내내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이 5학년이었는데요. 이미 그렇게 해야 한지 오래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학교라는 것이 상식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곳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외적으로 질서 있는 반이 있었을 뿐이지
이미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이면 노무현 정부 때예요. 1999년 이때 정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이때는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교권을 무너뜨렸어요. 교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이미 성공을 했어요. 단 5년 만에. 단 5년 만에 성공을 해서 이때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데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아이들은 배우겠죠. 세상은 무주사구나.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 세상은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곳이라는 걸 그냥 무의식에서 먼저 깨달을 겁니다. 불신, 침묵, 혼란, 그리고 교사들은 무력했고, 교사들은 모두 눈을 돌렸습니다. 이 학생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 2명의 학생의 부모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멱살 잡혔거든요. 아버지한테. 이 2명 학생의 아버지한테 멱살 잡히고, 칠판으로 막 끌려갔어요. 제가 멱살 잡힌 채로. 그래가지고 막 협박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 딱 한 분 나서주셨는데, 그분은 정식 교직원이 아니고 운전기사분이었어요. 스쿨버스 운전기사분. 지금 다시 감사드립니다, 기사님. 이분이 저를 위해 나서주셨고, 학교 구성원, 교사나 교장, 교감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미 저는 그때 학교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창살이 그냥 둘러쳐져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감옥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학교에 지금까지 5년간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식도 별로 배운 게 없고, 눈치만 늘고, 불안이 늘고,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늘고, 사춘기도 아닌데도 그런 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몸이 증상이 나오고, 학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의사 진단서를 받고, 의사한테서 그냥 의견을 듣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더니 아이가 확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몸 증상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엄마 말을 더 잘 듣고 저와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왜 학교를 보내나요? 왜 공교육을 보냅니까? 이렇게 공교육이 곤두박질 치는데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인순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데 기여를 하셨어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도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데 아주 기여하신 분이 바로 남인순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교사노조나 전교조와 아주 이제 친한 분이시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동학대 얘기를 꺼내면서 아동학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느니 이러면서 다시 또 신문지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모가 3살 난 자기 딸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 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이분이 다시 등장하면서 사각지대니 이러면서 국가의 통제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하는, 아동에 대한 통제를 더 심하게 하려는 어떤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셨어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추정 60분, KBS 추정 60분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루더라고요. 비인가 국제학교에 왜 보내냐고. 아니 멀쩡한 초등학교, 공교육 초등학교 두고 그 비인가 국제학교 가가지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는 곳에 왜 보내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추정 60분을 보면서 막 몸이 그냥 섬뜩했어요. 섬뜩. 공교육은 이미 그 안에 학교 폭력이 전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냥 해결하는 척 하긴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10% 정도? 영향을 줄까 말까? 그 애들이 다 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 애들이 그러니까 속병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지. 뭐 공교육은 학교 폭력에서 자유롭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들도 눈치가 만렙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요렇게 학교 폭력을 하면 괜찮다는 걸 알고 그 한계까지 학교 폭력을 마음껏 하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걸 당하고 있는 정말 선량한 학생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런데 KBS가 추정 60분에서 마치 공교육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이 남인순이라는 사람하고 이 같이 뭔가 공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 같은 국제학교로 아이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학비가 비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못 보내는 건데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집이다. 그러고 이제 돈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절대 저는 공교육에 보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인가든 비인가든 국제학교를 보내죠. 인가를 안 받았다는 건 우리나라 교육부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한 게 뭡니까? 공교육을 망가뜨리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어, 교권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인가 미인가 학교를 굉장히 저는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인가다 비인가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더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제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